안녕하십니까. 일거영득 최영득 원장입니다. 방금 전에 같은 내용으로 온라인 설명회 진행했는데요. 너무 기분이 확 올라버려서 마음을 차분히 하고자 원래 온라인 영상을 올리려다가 다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오랜 기간 동안 힘들었던 장현실 전형 친구들이 떠올라서인데요.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 어려운 2차 전형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들도 안내해 드리고요.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과 장현실 전형, 이 두 전형은 한국과학영재학교 120명의 전원을 나누는 두 가지 전형으로 올해 안내가 되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크게 확 눈에 들어온 건 장현실 전형, 시험 안 봐. 엄청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숨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소개서 쓰려고 마음 먹다 보니까 무려 3,000자 이상 장현실 전형이 일반 전형보다 더 많이 썼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일반 전형이 적은 전형이냐? 다른 영재학교는 보통 1500자에서 2000자 사이 정도 쓰면 충분한데 지금 한가영 같은 경우에는 최소 3600 정도 썼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오버해서 6000자 이상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초에 처음 아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좀 다행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영재성 입증 자료를 5장으로 추적해서 내라고 했었거든요. 그것보다는 이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 자소서를 써본 사람들끼리는 우수수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상을 링크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경쟁률은 12대1, 15대1, 17대1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세 가지 미스가 났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한가영에 지원하는 일반 전형 수 자체도 줄었어요. 이거는 왜 이러냐면 올해 한가영과 경기 이런 학교들의 경쟁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서류의 변별력이 많은 학교들이었고요. 반면에 서울이나 대구처럼 평상시에 많은 비율을 합격시켜주던 학교들의 경쟁률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서류에 대한 불안한 한마디로 최소한 시험 보겠다는 전형이 돼버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과 2번 정도의 깊이가 줄어들면서 실제로는 1번과 2번만 가지고 약 6대1 정도의 인원수가 된다라고 보여졌고요. 3번과 4번과 5번 중에 실제로 써보려고 했다가 자기소개서 쓰다 보니까 3번은 포기하는 친구가 상당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4번 친구들 중에 조금 지원을 한 것 같고요. 단 5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많이 지원했어요. 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로봇 이런 것에 말씀드렸듯이 자소서에 쓸 내용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17대1까지는 안 가고 앞서 1, 2번에서 6대1 그리고 3번, 4번에서는 두 개 합쳐서 1대1 정도의 비율 한마디로 24명 정도 그리고 5번에 있는 친구들이 약 48명 정도가 지원해서 약 9대1의 경쟁률을 보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1차 예측과 약간의 변명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장영식 전형에 지원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제가 세 가지를 안내드렸어요. 첫 번째로 전공 분야의 4첨자를 작성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일반 전형 경쟁력이 정말 떨어지는가? 마지막으로 전공 면접 및 수강 구술 면접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제가 이번 장영식 전형이 어땠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지원하면 좋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세 가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전공 분야의 4첨자 작성할 수 있는 친구가 정말 중요했느냐? 정답은 네입니다. 100% 4첨자 작성을 써야 됐고요. 이게 바로 1차 합격의 기준이 됐습니다. 합격자가 제가 확인한 친구들이 총 3명이 자기소개 작성부터 학생부 확인까지 된 친구들이었고요. 그 3명의 친구들의 공통점은 똑같았는데요. 첫 번째로 학생부는 진로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학생부만 봐도 얘가 이게 전공이네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소서에서 1번, 2번, 3번의 4천자를 적는데 그 4천자만 봐도 얘가 활동은 4가지 정도를 4천자에 썼는데 이 4가지가 다 다른 게 아니라 연계성과 성장, 흐름이 있다라고 보이는 친구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친구가 학급 회장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았거나 계속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합격 확률이 높았습니다. 즉 추천서의 영향력도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추천서를 잘 써줬을 것 같다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천자가 뭔데? 자, 일반 전형과 장현실 전형 똑같이 6자가 있었었는데요. 한과형 장현실 자기소개서의 1번, 2번, 3번은 이런 식으로 일반 전형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안내했었어요. 자, 1번 보면은 수학, 정보, 물리, 화학, 생명 그 외에도 정보 말고도 소프트웨어
또는 천문, 그다음 로봇 이렇게 써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원을 했고, 이번에 보면 그런 내용을 빼고 지원자가 학습이나 탐구에서 자기 유도성, 창의성을 보인 거, 3번에서는 장래희망과 연계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에는 전공에 관련된 거 쓰고, 2번에는 내가 큰 상 받은 거, 아니면 가장 자랑할 만한 거, 전공과 무관한 것들 넣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제가 본 한 해는 거의 다 떨어졌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에 한 두 가지 정도나 한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잘 쓴 친구, 그 다음에 2번에 또 한 가지의 내용을 진로랑 연관 쓴 친구, 3번에 진로랑 연관된 내용을 쓰면서 장래의 희망까지 연결을 쓴 친구들이 다 합격했습니다. 합격한 친구들의 이런 사례를 보면. 두 번째로요, 일반 전형 경쟁력이 정말 떨어지는가라는 의미는 뭐였냐면, 일반 전형에서 안 될 것 같은 친구들은 써보세요였습니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네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첫 번째로 장영실 1차 합격자가 239명 중에 45명입니다. 20%가 안 돼요. 이거는 차라리 지피를 치는 게 마지막 전형까지 올 확률이 높을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장영시 2차 전형에, 한마디로 면접 전형의 첫날 구술 면접을 봤는데요. 그 구술 면접이 과학고 지필 정도 수준이 나왔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영재학교에서 봤던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즉, 일반 전형의 경쟁력이 떨어진 친구는 장영시를 쓰지 말라가 아니라 장영시도 떨어진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영실 전형을 쓸 친구들은 2차에서 떨어질까봐, 한마디로 일반 전형 2차 시험에서 떨어질까봐 한 친구들이 아니라 2차를 굳이 안 봐도 될 친구들 뽑는 상황이었다인 거죠. 그러면 이제 반문하시겠죠. 그럴 거면 장영실 전형 왜 지원해? 이게 고민할 부분입니다. 이게 고민할 부분입니다. 자, 단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의 전공 관련된 구술만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란 친구는 수학만 구술을 봤고요. 그 다음에 화학한 친구는 화학만 구술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를 해둬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3번 전공 면접 플러스 수학 구술 면접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는 100%가 아니라 150%, 200% 맞습니다. 첫 번째로요, 장영실 전형 2차 전형 1일차는요, 제가 여태까지 영재 교육원 면접부터 시작해서 의대, MMI 다중민이 면접까지 면접을 해봤고, 심지어 의대 면접 책까지 냈는데요. 여태까지 본 면접 중에 최상의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난이도의 면접. 자, 내용 볼까요? 자, 9개의 전공 방이 있고요. 그 안에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한 분씩 계셨어요. 그리고 같은 전공의 담당 한과영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이 두 명의 선생님하고 1시간이 있었는데요. 먼저 만나기 전에 한 조 9명의 친구들은 전부 30분 동안 전공에 관련된 문항을 3에서 5문항을 풀었습니다. 물론 소문항까지는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이 문항을 기준으로 해서 한과형 기출과 그에 버금가는 문제들을 풀고, 이제 1시간 동안 교수님과 한과형 담당 선생님이 계시는 방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10에서 20분 정도 전공 문항 구술 면접을 봤고요. 시험 본걸 봤고요. 그리고 50분에서 40분 정도 자소서랑 영재성 증빙 자료를 질문받았어요. 어떤 친구들은 전공 문항 구술 면접을 40분 보고요. 20분 정도를 자소서랑 영재성 증빙 자료 원본을 봤습니다. 이거는 방마다 달랐는데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친구들의 교수님과 한과영 선생님과 3명만이 그 방 안에서 1시간 동안을 질문받고 답했다는 거죠. 그거 자체로 한번 멘탈이 흔들리는 순간에 우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시력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1.0을 지적을 한 다음에 1.0이 잘 안 보이면 0.9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0.9가 보이면 다시 1.0을 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시력이 몇인지 짚게 되죠. 이거를 부드럽게 말하면 정확한 시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1.0은 안 보일지언정 분명 0.9는 보였는데, 0.9를 보고서 1.0을 보여서 보려고 열심히 눈을 비비면 0.9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0.8도 안 보이고 0.7도 안 보이고 이상하다가 돼요. 그리고 이상한 시력 검사가 돼버립니다. 똑같아요. 요번에 있는 친구들도 작은 질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뒤에는 자기 역량을 다 발휘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틀리더라도 덤덤해서 그 부분을 이겨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모든 친구의 처음 시력의 라인을 1.0으로 잡지 않고요.
어떤 친구는 1.4 정도, 어떤 친구는 0.6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1.4인 친구가 좀 틀리면 1.2 정도를 물어보게 되고요. 0.6인 친구 다 맞아도 0.6인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최종 결과의 궁금증은 말을 못해도 어려운 문항을 많이 질문한 친구가 합격할 것인가, 말을 다 했지만 사실 지문의 수준이 낮은 친구를 뽑을 것인가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영식 2차 전형을 2일 차이는데요, 미니 과학 토론 대회처럼 4개 팀으로 11명, 12명에서 45명이 나누어졌고요. 기술 발전 소외계층, 신재생 에너지 탄소 중립, AI 정치에 대한 3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선택을 하게 했고, 다수결을 통해서 한 가지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30분 동안 개인적으로 주제 토의라 토의 개요서를 간단히 쓰고요. 형식과 관계없이. 그리고 나와서 1분간 발표를 하고 다른 친구들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날까? 두 가지인데요. 정말로 질의응답이 효율적인 답을 했을까? 그리고 질문을 했을까? 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 흥분하지 않고 상대편 것을 수용했는가가 두 번째가 될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너무 정신없이 진행이 돼서 그것을 진행한 담당관 분들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누가 발표를 했고 누가 평범했고 누가 훨씬 더 수용을 잘했고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1분 동안 발표한 것들은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10분을 쉬고 뭘 했냐면 에세이를 썼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오늘 토론한 주제를 바탕으로 1시간 동안 에세이를 썼는데요. 결국 어떤 의미일까요? 1분 동안 발표한 거에 다른 친구들의 내용이 수용한 것을 확인된 친구들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이거는 과학 토론 대회에서 자기 팀의 주장을 발표해서 하고 질의응답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최종 다지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포용할 수 있는 친구가 맞는지를 확인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에는 1일차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의 점수를 두고 2일차에는 점수보다는 오히려 이 친구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합불의 방법을 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과연 장실 전형에 어떤 친구들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첫 번째는요, 전공 분야의 사천자를 작성할 수 있는 연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과정에 3년 이상 전공 분야를 연구해본 친구가 지원하면 좋겠다. 그렇게 연구를 해라. 첫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 최소한 내가 전공을 삼고 있는 거는 2단계 전형 문제는 풀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3번에 전공 면접, 수가 부수 면접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내 전공에 대해서는 약간은 대학과정 정도의 수준까지 나오더라도 내가 이 부분을 답을 할 수 있나? 라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발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학업을 했던 내용들은 정말로 탄탄하게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도움 되셨을까요? 모두 화이팅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번에 장영실 전형에 도전한 239명, 그리고 이번에 2차 전형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틀 동안 면접을 본 45명의 친구는 모두 승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